1월 5일 화요일 윈TV 위주 핫뉴스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조지아를 대표하는 2명의 연방 상원 의원을 뽑는 결선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결선 투표를 맞아 조지아주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총출동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도 조지아를 직접 방문해 지원을 퍼부었습니다. 공화당은 2석을 모두 상실하면 공화당의 연방 상원 다수당 지위까지 잃게 되므로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공화당의 두 현직 상원 의원들은 데이비드 퍼듀, 켈리 래플러 상원 의원은 민주당의 존 오소프, 라페엘 워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지아주는 얼마 전까지는 명백한 공화당의 텃밭이었으나 애틀란타 등 대도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20년 선거에선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투표에 이미 300만 명 이상이 조기 투표했고 흑인표 점유율이 높아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민주당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 몰리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화당 역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 2명이 모두 낙선할 경우 연방 상원의원 의석 분포는 50대 50으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해리스 상원의원이 부통령이 되면 자동으로 상원 의장에 오르면서 연방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방 상원의 모든 상임위원장들이 민주당이 되고 민주당이 연방 하원의 연방 상원까지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화당으로서는 이번 결승 투표가 사활을 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제기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위원회는 지난 31일 보험이 없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을 분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오바마 행정부 관료 출신 마이클 사이먼 판사의 결정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고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사람은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이 행정명령 시행을 둘러싸고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반대 성명을 내며 연방법원에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테네시 등 미 전역에서 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해변에서는 어제 밤부터 수백 명의 시니어들이 화요일 아침이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전날 밤부터 추운 온도에서 밤새 야영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화요일 접종 가능한 1000명 안에 들기 위해 노숙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65세 일반인에게 코로나 백신을 선착순으로 접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2100만 명 중 44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약 83%가 65세 이상입니다. 일리노이 주 전역에 있는 차량 서비스 시설 DMV가 오늘 5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업무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늘 아침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 제시 화이트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만료일이 2021년 6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차량 등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오는 6월 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특히 추운 겨울 날씨에 서둘러 DMV 시설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주신분증 갱신, 차량 스티커 등 많은 업무가 cyberDriveIllinois.com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부득이하게 오피스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타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레이크 카운티, 파크리지 및 기타 정부 기관들과 메인 타운십 207학군 등은 전자담배 회사 주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 동참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주울 연구소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전자담배 선두주자인 주울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위해 속임수 마케팅을 사용했으며 제품의 니코틴 양을 잘못 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파크리치에 위치한 메인 타운십 207학군 이사회는 소송에 동참하는 안을 적극 지지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정리해고, 휴직으로 인해 경제고가 늘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부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재정 전문 회사 매그니파이 머니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소비로 미국인들의 개인 부채가 늘어나 33%가 넘는 사람들이 평균 1,381달러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빚을 갚고 새로운 수입처를 가지기 위해 부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부업으로는 고객 서비스 에이전트와 온라인 강사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화, 이메일 및 온라인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많은 고객 서비스 에이전트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은 고등학교 학위 그리고 고객 서비스 관련 경험과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요구하고 급여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10에서 $20 사이입니다. 한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재학생들을 가르치는 온라인 가정교사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전트나 발시리 튜러 등과 같은 온라인 과외 플랫폼들이 수천 명의 강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먼저 강사로 등록한 후 수업당 커미션을 지급받거나 시간당 $15에서 $40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인들이나 시니어들을 위한 운동, 언어, 음악 강사들도 인기 있는 부업 직종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149만 7,287명, 신규 확진 14만 4,236명, 누적 사망 36만 4,561명, 신규 사망자 수는 2,438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279만 8,224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99만 1,719명, 신규 확진 6,839명, 누적 사망 16,959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26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